괴혈병. 1500년의 해적이었다면 이 치명적인 질병을 반드시 예방해야 했을 것입니다. 바다를 오랫동안 여행하며 빵, 딱딱한 비스킷, 건조한 고기만 먹었다면 비타민C 결핍에 노출되었을 것입니다.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몸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의 대사가 원활하지 않아 피로, 무기력, 나른함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악마가 너를 저주했을 거라고 생각할 거야. 비타민C가 없으면 몸은 피부와 혈관 같은 조직의 성장과 회복에 필요한 단백질인 콜라겐을 생성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는 상처 치유가 느려지고 멍이 쉽게 들며 이전에 치유된 상처가 다시 열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괴혈병이 진행되면서 무서운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가 빠지기 시작하고 잇몸 질환이 시작되며 피부 출혈과 심각한 내부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말이죠. 그래서 만약 당신이 해적으로 이 시대로 순간이동한다면 이러한 여행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좋은 품질의 과일과 채소를 가득 담은 큰 자루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비타민 D 결핍. 그린란드 북극권 이상에서는 꽤 어두운 일이 발생합니다. 겨울에는 극야로 알려진 연속적인 어둠의 기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태양은 몇 주 동안 지평선 위로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 누크에서는 겨울 12월에는 햇빛이 약 5시간 정도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요인들, 예를 들어 높은 고독감과 그 시기 동안의 전반적인 활동 부족과 같은 요인들과 함께 2022년 보고에 따르면 그린란드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 중 하나를 기록했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우울증의 사이클에 들어가는 경향이 있으며 비타민 D가 없으면 신체는 칼슘과 아인을 흡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두 가지는 뼈와 치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성인의 경우 이것은 고련화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라면 오늘날에는 드물지만 구루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영양학 이전에는 다리가 굽어지거나 기타 많은 변형과 같은 골격기형을 가진 아이들을 보는 것이 매우 흔했습니다. 주의하세요. 기름진 생선과 같은 음식을 섭취하면 이러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E 결핍. 비타민 E 없이 지나가는 하루하루가 천천히 당신의 움직임을 서툴게 만들고 반사신경을 약화시키며 감각을 둔하게 만들어요. 비타민 E가 없으면 당신의 세포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수호자 없이 산소는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자비한 살인자로 변합니다. 지금 당신이 숨쉬고 있는 산소는 자유 라디칼로 변하여 세포막을 심하게 손상시키기 시작하는 작은 파괴적인 존재로 변합니다. 하나씩 이 막들이 찢어지면서 당신의 몸은 점점 더 취약해집니다. 또한 한때 당신에게 힘과 안정성을 주었던 소중한 근육들은 뒤틀리고 경직됩니다. 그 섬유들은 침묵 속에서 고통스럽게 찢어지며 당신은 감염과 질병에 점점 더 취약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적혈구 또한 비타민 E에 크게 의존합니다. 이 영양소가 충분하지 않으면 적혈구가 조기에 파괴되고 빈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E의 적정 수치를 유지하려면 식물성 기름, 견과류, 씨앗, 녹색 잎이 채소가 풍부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해야 합니다. 철 결핍.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월경량이 많은 여성들이 식물성 식단을 하는 사람들과 고성능 운동선수들과 함께 이 결핍으로 가장 영향을 받는 그룹이라는 것입니다. 이 결핍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것으로 전 세계 인구의 거의 30%에 영향을 미칩니다. 철분은 혈액의 주요 구성 요소이며 산소를 운반하는 데 필요합니다. 철분이 없으면 폐에서 몸의 나머지 부분으로 산소를 운반하는 단백질인 헤모글로빈을 형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몸에 있는 철분의 양을 소홀히 하면 이 철분의 낮은 양이 당신을 철결핍 빈혈이라는 상태로 이끌게 됩니다.
세포와 조직이 충분한 산소를 받지 않으면서 피곤하고 약하며 끊임없이 숨이 차게 될 것입니다. 충분한 철분이 없으면 당신은 심각해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몸도 뇌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뇌는 몸 전체 에너지의 약 20에서 25%를 차지하며 몸무게의 5%에 불과하지만 철분이 꼭 필요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철분이 너무 많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리얼, 빵, 계란, 살구와 건포도 같은 견과류와 같은 음식으로 섭취를 잘 조절해야 합니다. 비타민 B11 결핍, 이는 최근 들어 꽤 커진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정상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으로 모든 필수 비타민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동물성 제품을 섭취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신이 필요한 대부분의 것이 동물성 제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경우 오늘날 거의 전적으로 식물 기반 식단을 따르는 많은 비건 또는 채식주의자들은 종종 비타민 B12가 부족합니다. 이 비타민은 DNA 생성에 매우 중요하며 이는 골수에서 적혈구를 만드는 데 필요합니다. 비타민 B11의 충분한 공급이 없으면 적혈구가 비정상적으로 커지거나 비효율적이 되어 거대 저가구성 빈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단지 피로 쇠약 및 숨가쁨일 수 있지만 모든 어지러움과 숨가쁨에도 불구하고 비건 식단을 계속 고수한다면 다음으로 신경 손상, 손과 발의 따끔거림, 무감각과 같은 신경 증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걷기 어려움, 기억력 문제, 심지어 심각한 경우 우울증이나 치매까지도 신경 섬유 주위의 보호 덮가의 형성에 관여하는 이유입니다. 위험한 점은 비타민 E간에 저장되기 때문에 이러한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몇 년이 걸릴 수 있으며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칼슘 결핍. 칼슘은 강한 뼈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충분한 양이 없으면 개인은 골밀도가 낮고 골절이 자주 발생하는 상태인 골다공증을 발병할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것은 특히 노인들에게 매우 나쁜데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골밀도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칼슘은 근육 기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결핍 시 근육 경련, 전반적인 근육 약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상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노인들에게 낙상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칼슘의 좋은 공급원으로는 우유, 요거트, 치즈와 같은 유제품이나 녹색 잎채소, 특정 견과류 및 씨앗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몸이 칼슘을 흡수하는 능력은 비타민 D 수준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앞서 말했듯이 햇볕을 충분히 쬐어야 합니다. 요오드 결핍, 이건 정말 흥미로운데 수십 년 전에는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였습니다. 요즘과 비교하면 수십 년 전에는 요오드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일부 식품에만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갑상선이라는 신체 기관은 요오드를 필요로 하며 이 요오드는 신진대사, 성장 및 발달을 조절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갑상선 호르몬을 생성합니다. 몸에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이 크기를 늘려 이를 보상하려고 하고 이는 눈에 보이는 갑상선종의 발달로 이어집니다. 갑상선이 커지면서 목 앞쪽이 크게 부어오릅니다. 심각하고 장기적인 요오드 결핍은 지적장애, 성장 정체 및 기타 태아 발달 이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크레티니즘이라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오드화 소금 덕분에 이 질병의 발생률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비타민 A 결핍.
아마도 당근을 먹으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비타민 A 결핍의 가장 큰 결과는 시력 저하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예방 가능한 소화실명의 주요 원인입니다. 각막과 망막의 건강을 유지하며 경미한 경우 야맹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눈이 저조도 조건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심한 경우 비타민 A 결핍은 특히 어린이에게 완전한 실명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아이들은 성장과 발달의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 A는 성장과 세포 분화에 필요하며 무시하면 성장이 완전히 멈출 수 있습니다. 유명한 오메가3 지방산 결핍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심장 건강에 유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소가 부족하면 고혈압, 불규칙한 심장 박동 및 심장마비나 뇌졸중과 같은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상태를 포함한 심장 질환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DHA가 당신에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일은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보세요. DHA는 뇌의 중요한 부분으로 특히 기억력, 주의력, 언어, 인지와 같은 고차원적인 뇌 기능을 담당하는 대뇌 피질에 있습니다. 임신이나 어린 시기와 같은 중요한 시기에 결핍이 발생하면 인지 능력, 학습,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메가3의 부족은 인지 저하, 우울증 및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신경장애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평생 동안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당신의 피부는 건조하고 거칠고 비늘 모양이 될 것이며 머리카락은 칙칙하고 부서지기 쉬워질 것입니다. 당신의 전반적인 외모에 영향을 주고 잠재적으로 심각한 자존감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결핍, 잦은 근육 경련 또는 전반적인 근육 약화를 경험했다면 마그네슘 결핍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특히 운동선수와 신체적으로 활동적인 사람들에게 특히 문제가 되며 그들의 상태, 성능 및 회복을 크게 악화시킵니다. 또한 이것의 역할은 근육과 신경 기능을 넘어서며 포도당과 인슐린 수준 조절을 포함한 여러 대사 과정에 관여합니다. 마그네슘 결핍은 인슐린 저항성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결과적으로 췌장은 이를 보상하기 위해 더 많은 인슐린을 생성하게 되어 혈중 인슐린 수치가 높아집니다. 이것은 당뇨 전 단계, 제2형 당뇨병 및 기타 대사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인 위장 장애가 있는 사람들 및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은 결핍의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연 결핍. 이 결핍의 가장 잘 알려진 영향은 면역 체계 기능에 미치는 효과입니다. 아연 결핍증이 있는 사람들은 폐렴, 설사 및 기타 감염성 질환에 훨씬 더 취약합니다. 아연이 없으면 미각과 후각 수용체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아연은 육류, 해산물, 콩류, 곡물 등 다양한 식품에서 발견됩니다. 이 음식을 먹더라도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크론병, 위장장애 또는 아연 흡수에 어려움을 겪는 등 아연 흡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위험한 상태가 있습니다. 결핍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위험한 질병은 무엇인가요? 이 흥미로운 비디오를 클릭할 수 있도록 여기에 남겨두었습니다. 또한 제가 이와 같은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주세요.